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문호의 자연과학 세상의 신양수라고 합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저희 심포지움 참석을 위해서 서둘러 주신 여러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강연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미과학문화재단과 사단법인 박문호의 자연과학 세상이 주최하는 제1회 융합심포지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의 강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행사를 주최하는 유미과학문화재단의 송만호 이사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이번 심포지움의 개최 취지에 대한 기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송만호 이사장님은 서울대 철학과와 연세대 대학원을 나오시고 특허 분야에 30여 년 이상 몸담아 오셨으며 현재 유미특허법인 대표와 유미과학문화재단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만호입니다. 나라가 백척간두에 섰다고 하는데 왜 안 망하는가 이제서 알겠습니다. 이 휴일에 이렇게 여러분이 이른 아침 시간부터 공부하시겠다고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니 나라의 저력이 튼튼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이 융합 심포지움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심포지움이 너무 딱딱해질까봐 제가 잠깐 옛날 이야기 하나만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974년인가요? 유신 정권 때 김대중 선생이 일본에서 강제 귀환된 후에 처음 대중강연 허가를 받아가지고 정동 젠슨 회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1번 강사가 함석헌 선생, 2번 강사가 백낙청 선생, 3번 강사가 이제 김대중 선생. 근데 젠슨 회관이라는 데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거 아마 반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그렇게 굉장히 요란하게 귀국을 하신 분이 강연을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인산이 내릴 거 아닙니까? 저도 그날 뭐가 발동이 됐는지 거기를 갔어요. 얼마나 좁은지 팔을 들 수가 없어요. 사람에 쪄서. 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올라오신 백낙청 선생님이 그 양반이 그 미소가 굉장히 상냥하잖아요. 상냥하게 웃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여기 제 얘기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닌 줄 압니다. 그러시대요. 제일 처음에. 제 심정이 바로 그겁니다. 융합 심포지움이 목적어가 없어가지고 뭘 융합하자는 건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그것이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을 의미한다고 알고 계실 거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제 내일도 하겠지만 국내 굴지의 석학 선생님들께서 아마 심도 있게 토론해 주실 거로 믿습니다만서도 기왕 저도 이 자리에 섰으니까 그러고 너무 아침 시간이 이르니까 시간도 좀 메울 겸 제 소견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상 인문학이라고 할 때 문학, 역사, 철학을 아우르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문학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속성상 문학은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역사는 지나간 일을 서술하는 학문이고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이 꼭 뒷받침돼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철학은
인간이나 세계에 대한 지혜, 원리 이런 걸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이나 세계가 무엇고 누구고 어떻게 됐고 이런 것을 자세하게 사실적인 지식을 파악한 후에 그 지식에 근거해가지고 철학을 해야지 철학이 제대로 된 철학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해야 사실은 철학이고 철학은 과학적 지식에 근거가 없으면 사상 누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과학과 인문학은 어떻게든 융합의 길을 한번 모색을 해야 된다. 그런 거로 이런 자리를 이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세기 가령 예를 들면 코페르니쿠스 이후라고 할까요? 과학 분야가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21세기 들어와 가지고는 그 과학적 성과의 축적이 더 가속돼서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론, 지구과학, 생명과학, 그리고 뇌과학 이쪽 분야에서는 과거 철학이 기반했던 인간과 세계에 대한 지식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획기적인 새로운 지식들이 통설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융합의 포인트는 철학의 업데이트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철학이 근거했던 과거의 지식들, 그거를 과학적으로 검증된 새로운 지식으로 업데이트하자는 겁니다. 그래야만 인간이나 세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그 위에서 철학을 올바로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과거에 세상 만물이 지수, 화풍 4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히랍 철학자들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옛날엔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서로 설왕설래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만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21세기 과학 수준에서 보면은 우주론에 따르면은 우주 만물이 생겨나게 된 첫 번째 근원인 원소, 그거가 바로 수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요. 138억 년 전쯤에 빅뱅이 일어나서 그 빅뱅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최초의 원자이자 가장 많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가 바로 수소입니다. 이제 수소는 이 우주에서 다시는 더 만들지 못한답니다. 수소를 만들려면 이런 태양 같은 별에서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빅뱅의 환경, 빅뱅 당시의 온도, 압력 이런 거가 있어야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수소라고 하는 거는 현재 우리의 가시적인 우주 이내에서는 다시 더 만들어지지 않고 생산되지 않는 단종 품목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연력학 1법칙인가 있죠.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총량 보존 법칙, 에너지 총량 불변 법칙 이런 표현들도 있던데 잘은 모르지만 처음에 빅뱅 때 만들어진 수소가 일정량이 이렇게 있다. 그거 가지고 이것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수소라고 하는 것이 질량이 에너지고 그럼 수소가 질량이면은 그거 자체는 일단 만들어진 총량이 그대로 있고 그거를 가지고 변형해서 쓰고 있는 것이 우주의 세상 만물인데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에너지 총량 불변의 법칙에 가장 부합되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모여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별이 됩니다. 근데 별이라고 하는 것이 밤하늘의 잔별처럼 많다고 하지만 그 표현으로 해당이 안 될 만큼 많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수 있죠. 밀키웨이.
그런 은하가 우주에 1000억 개 이상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밝혀진 바가. 그 다음에 은하 하나당 보통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별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도 별이냐? 아니죠. 우리 태양계에서는 태양 하나만 별입니다. 그거에 지구니 뭐 목성이니 하는 8개 행성들 어쩌고 하는 거는 다 행성이죠. 그것뿐이 아니고 뭐 소행성들 있고 카이퍼 벨트 뭐 해서 굉장히 뭐 이런 덩어리가 많잖아요. 태양 따라다니는. 그런 거 전부 하나로 계산해가지고 우리 은하에만 그것이 1000억 개 이상 있다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저는 수소, 만들어졌다는 수소가 양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별에 가서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수소가. 그러니까 태양도 수소의 행유압으로 저렇게 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의 50억 년을 탔는데 한 절반 태웠다는 거죠. 앞으로도 50억 년 더 탄다는 거죠. 근데 태양은 그렇게 큰 축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중간치기 이하라는 거 아닙니까, 규모가? 그러니 그 수소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으면 그 많은 별들을 전부 수소가 가서 불을 지펴서 타고 있다. 그 수소가 모여서 별이 됐다. 뭐 구체적인 얘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건 이제 박사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하실 테지만 그 별 속에서 수소가 핵융합을 통해서 더 무거운 원소로 다시 태어납니다. 수소가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그 원자핵이 하나죠, 양성자. 근데 2개 하면 그게 뭐 헬륨 되고 6개 하면 탄소 되고 뭐 한대죠. 23개 되면 철이 되고 92개가 모이면은 우라늄이 되고. 그 벽돌 보따리 하나 싸면 수소고 92개 한 패키지야 쌓아놨다 그러면 우라늄인 거예요. 저같이 이제 잘 모르는 문외한이 볼 때는. 그 다양한 원소가 다시 별에서 합성이 돼서 나왔다. 그런 여러 가지 원소들이 결합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생겨났다. 그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심지어 박테리아까지 결국 그런 원소의 결합체라고 되는 거죠. 그뿐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체, 액체, 고체 모든 형태의 지구 위에 있는 물질들이 전부 다 그런 수소와 그 후손 원소들의 결합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 만물은 한마디로 수소의 138억 년 여행의 과정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로 잠깐 시선을 돌려보면은 처음 미행성끼리 충돌하고 그래서 합체해가지고 지구가 생성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약 46억 년 전이라고 하죠. 근데 46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거기서 생명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전부 다 불바다였다고 하니까. 그래서 불덩어리에 있던 지구에서 자기장이 생겨났고, 자기장이 있어야 우주선 막아주고 뭘 막아줘서 생명이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기, 공기가 생기고, 대기가 없는 행성이 꽤나 있습니다. 그죠? 금성이니 수성이니 화성이니 이런 대기가 거의 없죠. 산소도 없고. 그 다음에 바다가 생겨났다.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바다가 생겨났다. 그 다음에 우리 지각 밑에 땅덩어리 밑에 멘틀이 자리 잡았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다. 그런 것이 한 38억 년 전쯤이라고 합니다. 소위 지구의 시스템이 갖춰졌다. 그러는데 한 8년 걸린 거죠. 8억 년이. 처음엔 바다에서 원핵세포라고 하는 생명이 원핵세포의 형태로 생명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원핵세포에다가 세포막을 얹으면은 진핵세포가 된다고 하죠. 진핵세포로,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진화하는 데까지 15억 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구 충서연대기 보면은 뭐 원생대, 시생대 뭐 한참 막
10년, 10억 년, 뭐 12억 년 막 이렇게 가다가 고생됐지만 하는 게 한 5억 년 오잖아요. 그 다음에 세포 하나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세포가 모여야지 생물체가 되죠. 인간이 60조 개 정도의 세포로 구성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세포가 모여야지 생명체가 될 텐데, 생물체가. 그런 다세포 생명이 태어나는데 다시 또 15억 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구 시스템 갖춰지는데 8억 년, 세포막 하나 생기는데 한 15억 년 이상, 세포로 합쳐지는데 또 한 15억 년 이상. 과거에는 전부 모든 생명이 다 생물체가 바다에만 살았다고 하죠. 바다에 살던 것이 육지로 상륙하게 된 것이 5억 년 전 안쪽의 일이라고 합니다. 4억 7천만 년 전쯤에 식물이 처음 상륙을 했고, 동물은 그거보다 거의 1억 년 후에 상륙을 합니다. 그 사이에 곤충들이 이제 들어오지만, 그러니까 그 전에 육지에는 생물체가 없었습니다. 식물도 뭐도. 지금 우리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 현생 인류는 뭐 오다가 망하고 뭐 멸종하고 이렇게 해서 7만 5천 년 전, 아주 굉장히 근대죠. 7만 5천 년 전쯤에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서 5천 명 내지 1만 명 정도의 개체수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너무나 만화 같은 얘기 아닌가 싶어서 그거 맞는 얘기야? 물었어요. 그랬더니 미토콘드리아를 조사를 하면 그걸 알게 된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그것이 확인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사람이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7만 5천 년 이내에 저렇게 분화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상당히 놀랍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그 지식들은 생명이라는 것이 일순간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생겨나며 그 다음에 여건에 따라서 진화되어 온 것이 분명하다 하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뇌과학의 성과입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조장희 박사님 여기 계시지만 뇌과학 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들은 얘기에 의하면은 최근의 결론이 정신이나 영혼은 뇌라고 하는 육체적 기반이 없어져도 계속 존재할 수 있는 실체는 아니다고 하는 것이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이다, 마음이다, 정신이다, 영혼이다 하는 것들은 뇌에 있는 신경세포 조직의 총합적 작용의 결과이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영혼이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다, 그것이 이제 뇌과학의 결론이다. 그러면 육체하고 영혼이 별개라고 했던 철학에서의 이원론은 어떻게 되나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또 종교에서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지만 천당 보내준다, 극락 보내준다 하는데 천당 극락은 누가 갑니까? 무엇이 갑니까? 썩은 육체는 여기 있는데 가면 영혼이 간다고 믿었는데 영혼이 육체 뇌 끝나면 같이 끝나는 거라는데 거길 누가 갑니까 그러면? 그것도 의문이 확 들잖아요. 아니 아닌 말로 장가 보낼 신랑이 있어야지 장가 보낼 거 아닙니까? 난 영혼이 신랑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런 논리적인 모순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뭐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다, 또는 그건 믿음의 문제지
지식으로 다룰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그 둘러대는 말씀들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분명하게 하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진리 얘기하는데 상징적인 게 뭡니까? 있으면 있다 하고 없으면 없다 하고, 그래야지 신뢰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 아닙니까? 자꾸 믿으라고만 강요해서 믿어집니까? 믿을 만한 소리를 해야지 믿어지죠. 지금 제가 거론했던 그 몇 가지 사례 이외에도 많은 과학 지식들이 새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철학이 다시 세워질 때 융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문학은 요즘 뭐 인문학의 위기다 거기다 돈을 대줘야 된다 별소리가 다 있는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인문학은 자연히 다시 융성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하고 믿을만 하면은 번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과학하고 종교가 토론 제목입니다. 오랫동안 과학이 종교의 시녀로 기능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은 진리를 발견하는 최상의 도구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과학적 인식과 종교적 믿음, 이 두 가지는 서로 의존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서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융합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철학이나 종교, 양자 모두 세계나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일 철학이 검증된 과학적 지식으로 업데이트해서 과거의 이해를 교정했다. 근데 종교만 홀로 교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종교의 밑바탕에 철학적 프레임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죠? 그러나 철학은 학문의 성격상 외부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 비교적 쉬운 학문입니다. 근데 종교는 새로운 교리를 도입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이런 건 경계하고 이단시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나.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 거다, 철학보다. 그래도 언젠가는 종교계도 이제는 사실 솔직히 표현해서 구닥다리가 된 경전을 수정증부판을 한번 내보겠다고 바쁘게 다니시는 모습을 우리 생전에 보게 될지 누가 압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기를 기대합니다만서도, 혹시 교리의 업데이트를 촉진하기 위해서 가칭 뇌과학 철학회를 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선생님들 계시면은 그걸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새 선생님밖에 안 계셔가지고 내일 아침엔 제가 여기 올라올 시간이 스케줄상 없습니다. 참 안타깝군요. 지금 과학철학회가 있죠. 근데 과학철학회가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하기에 너무 벅차다, 조직의 비효율적이다, 그러면은 한번 융합만 하지 말고 분화도 한번 해보십시오. 뇌과학철학회 해놓으면은 보다 더 교리 업데이트를 촉진시키는데 더 활발한 자극을 줄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황해졌습니다만서도 끝으로 이 토론 진행에 대해서 한마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발표자나 토론자, 질문자 모두 너무 어렵고 현학적인 표현보다는 쉽고 평이하게, 바람직하기로는 좀 더 직설적으로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삿대질까지 좀 해가면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토론 분위기가 굉장히 활발해지시고 듣는 분들도 굉장히 뭔가 감동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제 끝난 미국 대통령 선거 한번 보세요. 트럼프 뭐 그거 인간 같지 않아서 나는 공화당원이라도 안 찍는다 전직 대통령 그러잖아요. 그래도 뭐 거칠고 무례하고 참 교양 없고 그래도 직설적으로 표현해가지고 백인 중산층 저학력 저소득 심금을 울려서 대통령이 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현이 고상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더라. 저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얻은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토론을 통해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휴일에 쉬지도 않으시고 참가비 거액을 자비로 내서 들어오신 분인데 뭔가 이분들께 선물을 봉지에 담아서 드리면 김영란법에 걸릴 것 같고 가슴 속에 넣어드려야 되는데 뭐로 넣어줄 것인가 그 대목을 우리 특히 발표자 선생님들이 잘 좀 염두에 두고 진행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